그 똑같은 음식을 며칠 먹으면 금방 질리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외식을 해요. 어떤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는가 보면은 제일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게 정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나는 설탕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안 좋다고 봐요. 그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약간의 논란은 되고 있지만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 논란은 되고 있는 아스파탐의 문제는 글루타메이트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.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흥분성 성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글루탐산이 사실은 우리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글루탐산이 꼭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공급해주는 또 근데 이 글루타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도 있어요. 글루타민이 오히려 암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하는데 또 글루타민 자체가 일단 이론적으로 보자면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글루타민이 없으면 성장을 못해요. 그런 면에서는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아스파탐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 자체가 약간 흥분성을 조장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설탕이 들어가서 이 혈당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 설탕이 들어가서 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덜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설탕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스테비아 같은 경우 단맛은 같이 내지만 오히려 단맛은 더 세요. 하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에리스리톨이라는 요즘에 쓰고 있는 단맛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설탕이 낫느냐 이걸 낫느냐 나한테 선택하라면 저는 설탕을 배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외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 이제 얘기했어요.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환자들이 입원을 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줄 때도 가능한 한 유기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을 피해서 준비를 하고 또 맛을 내는 데 있어서도 조미를 안 쓰고 그리고 환자 입맛에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사를 보내가지고 매일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몇 개 밥 먹고 나면은 먹기가 싫어지잖아요. 밖에 나가서 먹고 싶고. 그 똑같은 음식을 며칠 먹으면 금방 질리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외식을 해요. 외식을 하는데 환자 본인들도 안 좋다는 걸 알고 외식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심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는가 보면은 제일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미료죠. 조미료가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공 조미료가 여러 가지잖아요.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공했나. 근데 사실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. 알기가 어려운데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어떤 조미료 쓰는 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. 근데 되게 맛을 보면은 이건 조미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좀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육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내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공을 많이 안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캔 종류 음식들이 소세지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어떤 그 마가린이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재료들을 가지고서 조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고 그 다음에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가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나가서 외식을 할 때 나한테 유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죠.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. 조미료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음식을 차지한다고 봐요.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한 번씩 외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근데 가능하면은 암 환자는 어쨌든 음식이 약이거든요. 그래서 독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당연히 따뜻한 음식이 좋죠. 네, 따뜻한 음식이. 어쨌든 찬 음식은 소화도 덜 돼요. 왜냐하면 찬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올라가요.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사실은 긴장 상태거든요. 우리가 긴장 상태라는 것은 소화력으로 따지면 긴장 상태인데 내가 음식이 소화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이 긴장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 상태에서는 소화불량이 잘 와요.
찬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시원한 기분은 들잖아요. 하지만 소화 면에서는 훨씬 뒤떨어져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화 장애가 있다. 그럼 따뜻한 거 먹을 거냐, 찬 것을 먹을 거냐 할 때는 따뜻한 걸 먹는 게 좋고, 물도 마찬가지로 소화를 위해서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먹는 게 낫죠. 우리가 그 암은 사실은 보면은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. 우리가 어떤 감염이 됐다. 그러면 어떤 균이 감염이 됐는가 봐가지고 그 균에 대한 항생제라든지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만 동원하면 돼요. 근데 암은 원인이 너무 많고 또 치료 방법도 너무 많고 어느 게 가장 정석 치료인지도 모르는 게 사실 암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모든 원인 요소를 찾고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 생활 습관 관리하는 거, 그 다음에 음식 습관 관리하는 거,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환자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할 수 있는, 환자가 의사노릇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서 환자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 의사가 되었으면 해요.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